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 작가입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 쓰기 많이 힘드시죠? 저도 자소서 쓰기 너무 힘들어요. 으아! 주변의 지인들이 자소서를 전부 저한테 맡겨요. 그것도 공짜로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자소서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 저보고 자소서 부탁하면 유튜브에 영상 올려놨으니 그거 봐!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소서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각색이다. 평소에 집에 있을 때는 머리도 안 감고 이렇게 있다가 미팅하러 간다 하면은 이렇게 향수도 칙칙 뿌리고 옷도 좀 잘 입고 가잖아요. 글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머리 안 감고 집에 있는 것도 나이고 꽃단장 하고 이렇게 집을 나서는 것도 나인데, 자소서는 꽃단장 하고 있는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소서에 솔직하게만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땡땡사에 입사한 땡땡땡입니다. 저는 대기업을 준비하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곳에 입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이 회사를 그만둘 예정입니다. 이건 실제로 제 친구의 가장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소서를 작성하면 뽑아줄 회사가 거의 없겠죠.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난 특별한 게 없어.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쓰란 말이야?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소서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각색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 제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때는 바야흐로 2014년 겨울, 저는 대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 2주일 동안 국어 수업을 하러 갑니다. 국어 선생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휴가를 쓰셔서 제가 대신 간 거죠. 그런데 학생들이 너무나 잘 대해주는 거예요. 2주일이지만 뜻깊은 추억을 쌓다가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잊혀지는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제 페이스북에 친추를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 정도 이렇게 소통해 오다가 한 학생의 요청으로 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중3이었는데 다시 봤을 때는 고3이 된 거죠. 이 친구는 전문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샤니 회사에 실습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앞으로 나는 편의점에 가면 샤니빵만 사 먹어야겠네? 라고요. 그리고 밥 한 끼 사주고 PC방 가서 같이 오버워치를 하다가 그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밥값으로 한 10만원 정도는 생각하고 나갔었는데 분식점에서 먹더라고요. 고기 같은 거 사주겠다는데도. 저를 생각해서 분식점에 가자고 했던 모습이 아직까지 마음이 좀 짠하게 남네요.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벌써 캐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게 뭐예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이 스토리를 듣고 자소서가 보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이렇게 화장을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글의 메이크업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자소서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3 때 샤니 회사에 실습을 갔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중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께서는 편의점에 갈 때면 늘 샤니빵을 먼저 고른다고 하십니다. 땡땡사에서 제가 맡게 될 소중한 일 하나하나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에게 전해진다고 늘 생각하는 사원 땡땡땡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앞부분은 사실이죠. 고3 때 샤니 회사에 갔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샤니 빵을 이제 편의점에 가면 먼저 고르니까요. 그럼 그 뒤에는 그것을 토대로 메이크업을 한 겁니다.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하며 가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거. 이 부분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각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도 없는 거고요. 나는 자소서 쓸 게 도저히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별것 아닌 것도 자세히 보시면 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자소서를 코칭했던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대학 시절 친한 친구 한 명이 자기 기숙사 룸메 자소서 쓰는 거를 좀 도와주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가봤었는데 순간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소서를 이렇게 10줄 이상 쓸 수 있는 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세 줄만 이렇게 딱 적어 놓은 거예요. 물론 짧은 글이라도 핵심적으로 잘 담겨져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성의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앉혀놓고 이래저래 대화를 1시간 동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대화 나누는 거.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글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자소서인데요. 자소서. 그 친구는 중국에 원서를 쓰는 상황이었는데 중국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쭉 물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학생 식당에서 밥 먹고 기숙사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확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맞고 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 고민하던 차에 누가 말없이 우산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중국인 유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스토리가 되겠죠. 대학 시절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고 기숙사로 가려던 순간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냥 비를 맞고 갈까? 아니면 그냥 더 기다릴까? 그때 누군가 다가와 말없이 우산을 씌워주었는데 알고 봤더니 중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중국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중국 영화, 중국 여행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보여주었던 따뜻함처럼 중국인에게 한국인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줄 수 있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소서가 또다시 만들어져 나갑니다. 이 친구는 합격했어요. 물론 이것은 스토리고요. 기업에 입사할 때 기업 분석은 본인이 해야겠죠. 이 기업에 대해서 나는 평소 어떤 생각을 가졌고 이 기업은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데 나의 장점이 어떻게 부합될 수 있고 또는 이 기업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 나아간다면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의견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또 자소서 쓰는데 가장 많이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만약 최진석 스피치에 지원한다 그러면 한 사원이 유튜브를 보니 배경은 파란색보다 흰색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깔끔하고 이제 청결하며 옷을 입었을 때 다른 색보다 배경보다 더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막이 많이 빈약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완하여 더 많은 팔로워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이렇게 뿅 가겠죠. 눈에 하트 뿅뿅뿅. 그런데 사실을 기반으로 한 각색이 아니라 아예 얼굴을 개조해버리거나 대리 얼굴을 세워버리면 곤란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에 메이크업을 해서 손을 봐주다 보니까 한 친구가 너무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냐면 자소서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기업 분석을 하라니까 이 친구가 신문을 통해서 그 기업 회장이 강연장에서 강연한 걸 딴 거예요. 그 강연장에 가지도 않아 놓고 그 기사의 내용만 보고 그때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회사에 꼭 오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회장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었고 합격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로 입사하게 되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사원에 대한 그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고 만들어진 이미지니까 심리적으로도 웬만한 멘탈 가지고는 견디기 힘듭니다. 자신의 진솔함과는 다른 삶을 계속 살아야 하니까요. 결국 그 친구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을 기반으로 각색하되 거짓을 기반으로 각색하지는 말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기소개서의 첫 줄은 조금 더 흡입력 있게 쓰면 좋겠지요. 가령 전기공이신 아버지 손에 난 긴 상처를 보고 자랐습니다. 남들은 흉터라고 하지만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고마운 손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과 같은 사원이 되겠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회사를 위하는 일이라면 묵묵히 해나가는 사원 땡땡땡이 되겠습니다. 혹은 최근에 코칭했던 실제 사례인데요. 한 친구가 자소서를 써서 저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영화 속 주연 배우 중에 누군가를 존경하고 닮고 싶다고 이렇게 적어놨길래 제가 그 주연을 조연으로 바꾸라고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조연이 되어서 회사를 주연으로 빛내주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참을 고민한 끝에 배우 오달수 씨를 선정했습니다. 자소서에도 오달수 씨와 같은 명품 조연이 되겠다고 적었고 1분 스피치에서도 저는 꼭 회사에서 오달수 씨와 같은 인재가 되겠습니다. 회사를 더욱 빛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0명이 지원한 가운데 그 친구 이야기로는 자기가 면접에서 수석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를 만났는데 그렇게 전해 들었대요. 그런데 합격 소식을 들은 바로 다음 날 오달수 씨의 어떤 사건이 조금 터졌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오달수 씨를 닮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해놨는데 이제 출근하자마자 네. 그래도 그 친구는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주연으로 설정한 것보다는 조연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연은 누구나 다 이야기할 것 같고 오히려 평범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자소서 쓴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오히려 잊고 지나갈 법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당신의 문장에는 가동력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소서의 마지막에는 자신의 포부나 의사를 간단 명료하게 나타내는 게 좋겠죠. 저는 사실 논어와 같은 고전에서 답을 찾습니다. 저는 남이 하나를 할 때 열을 하고 열을 할 때 100을 해야 겨우 따라갈 정도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이 하나를 할 때 열을 하고 열을 할 때 100을 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문장입니다. 너무 좋죠? 네, 이 문장은 저희 모교 은사님께서 저희 학교에 면접 보실 때 하셨던 말씀이고요. 논어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논어를 찾아서 그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인용해 보세요. 거기에 마지막 한 줄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학생이 보고 있다면 자소서대로 살아라 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만약 고등학생이 나의 꿈은 경찰관이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길을 걸어가다가 불량배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하고 과감하게 덤벼들 수 있겠지요. 그 역사가 바로 자소서 한 줄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은행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은행에 카드도 만들어 보고 또 이벤트가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참여해 보고 인턴도 지원해 보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모두 다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 개가 좀 짖네요.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글도 그림을 그리는 일과 같아서 사실 글을 좀 쓰는 사람들이 자소서나 이런 것들을 봐주면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기는 합니다. 별똥별이 떨어졌다. 별똥별이 떨어지네. 이게 글을 쓰는 사람이 손을 대면 별똥별이 밤하늘에 긴 상처를 내고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나는 평생 글 쓰는 거라고는 도저히 소질이 없다. 이런 분들은 주변에 문학도가 있으면 좀 봐달라고 하셔도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실을 담은 글이겠지요. 너무 그대로 쓰면 떨어지겠다 또 싶으면 사실을 기반으로 약간의 각색만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진석 작가의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세요. 하하하하하.